안녕하세요. 두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바람에 이렇게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희들 수업 진도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봐주시고요. 어, 시간에 우리가 문제 풀다가 말았죠? 5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간다. 볼까요? 1번. 신뢰 원칙에서 공적 견해나 의사는 반드시, 자, 공적 견해나 의사는 반드시, 반드시란 말이죠. 명시적으로 표시돼야 된다. 공적 견해나 의사는 반드시라는 거는 100%잖아요. 이 세상에 100%는 없죠, 그죠? 반드시 명시적. 두 번째. 이 첫 번째는 반드시 이거는 공적 견해나 의사가, 공적 견해 표명은 맞죠? 의사, 본인의 의사, 견해나 의사는 그 사람 뜻이잖아요. 그죠? 반드시란 말에 어, 전부 그런 건 아니죠. 2번. 헌법재판소 유형 결정은 개인에 대한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신뢰 대상은 아니라고 그랬죠. 전 국민이죠. 법률에 대한 거고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개인에 대해서 표명한 거다? 아니죠.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잘못된 거죠. 2번. 어, 위헌 헌법 위반 재판은 개인에 대한 게 아닙니다. 전 국민에 대한 거고 법률에 대한 거죠. 3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게 행정규칙이죠. 그죠? 자, 행정규칙은 법률이 아니잖아요. 그 내부에 대한 규칙이고. 그러면 이 재량권이란 건 뭐냐면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판단할 수 있다. 이 재량이란 말은 법적 용어로 판단 여지를 말합니다. 판단 여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는 거. 판단 여지. 행정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행정규칙이 행정청에서 내부에서 하는 행정규칙이 굳어져서 법적인 확신을 갖게 되거나 법이 없을 때 행정규칙이 국민들 확신을 얻어서 굳어져서 법적인 확신을 갖는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오랜 관습 행정규칙이 오랫동안 굳어져서 확신을 얻게 되고 모든 국민이 법이라고 믿게 됐다. 그러면 법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설명하면 더 할까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은 헌법이다. 헌법 밑에 법률이 있죠.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만든 법 밑에 뭐가 있죠? 명령이 있다. 명령. 이 명령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어, 총리령이나 각부 장관의 각부에서 만든 부령이 있다. 이거를 어, 시행 규칙이라고 부르죠. 대통령령은 시행령, 부령은 시행 규칙. 그러면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으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이죠. 그 다음에 조례, 지방의회에서 만든 게 조례, 그 다음에 규칙이 있다겠죠.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 법에 따라서 이렇게 있지만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었지만 법이 없을 때 우리가 법률이 없을 때 판례로도 하고 불문법으로 하지만 이 행정규칙이 오랫동안 법적 확신을 갖거나 법이 없을 때 대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경우에요. 이 부분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형, 동생이 없어졌다. 여동생이 갑자기 실종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종아동법이 있어요. 실종아동 등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이 있어요. 실종법. 실종아동. 실종아동법은 법률이죠. 이 법과 법률 같은 말이죠. 여기에는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치매 어르신, 이분들이 없어지면 실종아동법에 따라 경찰관은 강제적으로 압수, 강제적으로 실종돼 의심이 있는 집 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CTV라든지 출입조사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 노인을 위해서 이런 법률이 있다 이거예요. 현재 지금. 자, 그러면 의문이 남죠. 교수님, 우리 아빠가 없어졌으면요? 자, 우리 아빠가 없어졌다면 실종아동법 적용할 수 있나요? 실종아동법은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만 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없어졌을 때 실종 관련해서 법이 없네? 진짜 없어요.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경찰관이 일을 안 해도 될까요? 자, 지방자치단체장, 한 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이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얘 아빠나 엄마가 실종되어도 모른 척해. 이렇게 할까요? 법이 없으니까 우선 경찰청장은 규칙에 보면 훈령, 지시, 예규, 일명령이 있죠. 예규를 만듭니다. 예규. 그 안에다가 예규. 예규란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관은 잘 들어라. 18세 미만 지적장애 치매 어르신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예규에 따라 일단 조사해라. 일단 예규에 따라서 실종자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견하도록 해라. 하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 보호 및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자, 법률 및이란 거는 and죠, and.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하는 법률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하는 법률 및 가출인 업무 처리 규칙 이거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경찰관은 주변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실종됐을 때 이 예규에 따라서 일을 해라. 찾아주어라 하고 경찰청장은 지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빠 엄마를 찾으라 한 거잖아요. 자, 법에 없는 거를 만들어서 실종아동법을 이 법을
이 법을 보충했죠. 보충. 실종아동법에 없으니까 성인들 거를 보충했잖아요. 법에 보충. 법에 보충할 때는 이 예규는 법적인 효력을 있다. 법적인 법규 명령을 갖는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 법이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 포도주 한 병에다가 실종아동법이 지원하는 법률 가출인 이거 물입니다. 물. 포도주에다가 물을 약간 섞어서 줬어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 줬습니다. 자, 이거는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연한 포도주죠. 연한 포도주. 자, 연한 포도주는 물입니까? 술입니까? 술이죠. 따라서 이럴 경우에 규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즉, 이 법에 약간 얘기가 섞여 있는 것. 이것도 역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고 갈게요. 자, 재량권의 준칙인 행정규칙은 물에다가 자, 행정규칙은 재량권이 있죠. 판단 여지가 있죠.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관행이 됐다 이거죠. 행정 관행이 굳어졌다. 굳어지면 전국에 있는 애교가 똑같이 굳어졌다면 평등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자기 구속을 규칙에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자기 구속이나 기속이라고 그랬죠? 받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방금 많이 설명했지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제 설명이 어렵지 않죠? 정말 중요한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는 행정법의 중요한 우리 모든 법의 중요한 열쇠라고 할까요? 판도라를 여는 열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3번 제가 특별히 설명했으니까 꼭 기억해야 돼요. 행정청에 견해 표명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면서 행정조직 형식적인 권한 분장만이 기준이 된다. 잘못됐죠? 권한 분장 및 담당자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의 언동들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은 신뢰 판단 여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 견해 표명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견해 표명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죠? 4번 잘못됐죠? 정답은 3번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한번 볼까요? 5번에 반드시 명시적 표시돼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반드시. 자, 여기 보면 묵시적인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 단순한 과세 누락, 관세 관청이 상당 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있다여 오랫동안 흐르는 물을 세금을 걷지 않았다는 것은 자, 오랫동안 흐르는 물, 유수를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저수지물을 걷지 않았어요. 세금을. 그러면 모든 국민이 흐르는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자, 세금이 무서워서 자, 흐르는 물을 끌어다 쓰면 세금이 많이 나와. 그러면 무서워서 농사를 짓습니까? 못 지어요. 분명하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표명도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오래된 관행은 이거는 인정을 합니다. 걷지 않는 걸로 확신이 붙여졌죠. 그죠?
이런 것도 표시가 분명히 국세청에서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모든 국민은 법적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뜻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볼게요. 신뢰 보호의 원칙도 법에 규정이 있죠. 신뢰 보호 원칙도 법에 규정이 있죠. 국세기본법이나 행정의 법률 적합의 원칙. 자, 행정의 모든 행정은 법대로 해야 된다. 충돌하는 경우 뭐가 우선하다. 이건 뭐가 우선하는 거 없죠. 법률에 맞게끔 가야 되고 신뢰 보호 원칙도 법에 규정이 있죠. 그죠? 2번 신뢰 보호 원칙에서 자, 신뢰 보호 원칙에서 선행 조치란 건 뭐냐면 천안시청에서 백석대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고 모든 이 지역을 개발할 것입니다. 하고 천안시청에서 공표를 견해 표명을 했어요. 그게 선행 조치입니다. 천안시청에서 개발합니다라고 표명을 했어요. 발표했어요. 이게 선행 조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땅을 구입하겠죠. 건물 사고. 선행 조치를 믿고 사람들은 땅을 구입을 했어요. 땅 구입. 근데 나중에 후행으로 구입을 다 했는데 백석대 앞에 개발을 한 거를 없던 걸로 할게요. 합니다. 후행 조치. 없던 걸로 합니다. 자, 몇백억 들여서 그 땅을 샀는데 땅을 산 사람들은 뭐해 그러면? 다 망하는 거야, 막. 이 사람들이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망하는데? 경찰관의 이 선행 조치, 아니, 시청에서 말한 이 선행 조치를 난 믿고 샀기 때문에 나는 결과는 망했다. 이 망한 거에 대해서 너희를 책임져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신뢰 보호 원칙이에요. 그러면 선행 조치, 발표했던 거에 대한 신뢰 이익 보호와 제3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제3자라는 거는 피해자가 많이 생겼죠. 무조건 신뢰 보호의 이익이 우선할까요? 당연히 신뢰 보호는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피해자 이익도 지켜줘야 되겠죠. 무조건 우선한다. 이건 아니죠. 무조건 우선한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가죠. 그죠? 신뢰 보호의 원칙은 어차피 국민들, 공무원의 말을 믿고 했던 사람들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를 봤다면 다 보호가 돼야 되죠. 뭐가 우선한다는 이거는 아니죠. 그죠? 한번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그 직무의 특성, 개전, 개전이란 건 반성, 개전, 이거는 새롭게 전환, 바꾼다. 전환한다, 바꿀 전. 자, 새롭게 바꾼다. 개전의 정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반성하는 사람, 즉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반성을 많이 하고 한 명은 반성 안 한다.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양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한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 법정에 가면 재판을 하면 판사가 개전의 정이 보인다. 반성을 많이 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의 여지가 보인다. 따라서 나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재판을 합니다. 하고 판결을 내리죠. 재판의 양형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또 많이 쓰죠. 그죠? 반성문. 주변에서 탄원서도 많이 쓰죠. 그렇게 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보고
판사가 판결하죠. 물론 판결한 거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성한 사람과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사회에 내보내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성을 많이 한 사람은 내보내면 조금 죄를 적게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판사는 판결하죠. 재판하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징계를 하더라도 얘는 여러모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고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얘는 감봉 1개월,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감봉 3개월 차별을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재판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차별적으로 취급한 거는 합리적인 차별이다. 합리적.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3번.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3번은. 4번. 신뢰보호 원칙에서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면 그 공적 견해 표명 후에 자, 공적 견해 표명했어요. 널리. 그 견해 표명 후에 그 전제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견해 표명은 효력을 유지하는가요? 자, 법이 공무원이 표명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표명했는데 법적, 사실적 법이 바뀌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렸어요.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이 판결을 했지만 위헌 판결 내렸다면 위헌 판결 내린 순간 그거는 바뀌는 거죠. 그죠? 또 사실이 사실. 쉽게 표현하면 설명하면 옛날에 청소년들이 여관방에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청소년 여러 명이 여관방에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청소년들이 어리니까 그냥 잠을 못 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끼리 모여서 혼숙할까 봐. 혼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들이 어디 시험 보러 가고 그러면 단체로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남자 여자 혼숙을 못하기 위해서 청소년들 그 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남자 여자 혼숙을 못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혼숙을 못한다. 그러면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법적 견해가 바뀌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의 어떤 그 흐름, 사실적인 내용도 바뀝니다. 과거에는 죄의식을 갖고 처벌했지만 지금은 처벌 못한 게 있죠.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 바뀌는 변경되었다면 그 견해 표명도 효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죠? 사실적 법적 상태가 변경되면 견해 표명 효력을 잃은 거죠. 그죠? 물론 피해 본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겠죠. 보상 문제와 견해 표명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 사실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이 견해 표명은 효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 3번이 맞겠죠?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차분히 설명했는데 정리합니다. 행정규칙이 있어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법이었기 때문에 법에게 약간 보충하는 형태로
이 법이 없으니까 행정규칙이 보충하는 형태가 됐을 때는 뭐가 된다? 법규가 된다. 법규는 법적 법적인 규율이죠. 법적인 규율. 즉, 법규. 법적인 법률이 된대요. 법적인 규율. 즉, 포도주의 법에, 이 법이 포도주예요.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면 연한 포도주다. 역시.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랫동안 이어졌던 행정규칙도 법적 확신을 갖게 되면, 관행을 갖게 되면 법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비위를 저지른 사람도 똑같이 비위를 저질렀지만, 위반을 했지만, 반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재판이나 징계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법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은 합리적 판단으로서 평등의 원칙 위반 아닙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판사도 판결을 하고 선처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처. 그죠? 자, 이 두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어려운 여러 용어가 나왔지만 잘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움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법적 마인드, 법적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되죠, 그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